솔직히 더 열심히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찍고 끝내자. 나 웃고 하면 안 될까? 한번 웃어. 그만 웃어. 그만 웃어. 오늘은 세링님의 부탁으로 웹소설 로맨스 판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왔어요. 고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전부 다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것만 고르게 됐는데 일단 로맨스 판타지 3작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황제국녀 마로니의 농장이라고 정연 작가님이 쓰신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정연 작가님은 반월당의 기묘한 이야기나 유랑화사 등으로 원래 기존에 여러 작품을 쓰셨던 분이신데요. 이 소설은 말 그대로 할아버지가 옛날에 투자했던 땅이 대박이 터져서 그 땅에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황제궁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황제궁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이에 딱 들어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왔으니까 여자 주인공은 막 비료도 뿌리고 뭐 망치질도 해가면서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던 황제 폐하에게 그 비료 냄새가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에 걸맞는 웅장한 황궁을 원했던 젊은 황제는 이게 무슨 냄새지? 거름 냄새이옵니다, 폐하. 그 여자를 어떻게든 쫓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황제임을 숨기고 다가갑니다. 그러다 둘이 가까워져서 이어지게 되는 로맨스예요. 제가 여태까지 본 소설 중에 보면서 진짜 배고픈 소설이 딱 2개 있었어요. 하나는 BL 소설이었고 하나는 바로 이 소설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여러 야채와 고기를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황제를 대접을 해요. 자기의 매력 어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로맨스 라인보다는 사건, 사고가 중심이 된 소설이라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봤어요. 다음은 신데렐라를 곱게 키웠습니다 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키아르네 작가님이 쓰신 거고 말 그대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결혼해서 언니들까지 5명이 대가족이 된 마음 착한 아가씨 신데렐라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씨 고약한 새어머니 언니들 밑에서 구박받던 막내딸인데 여자 주인공이 그 어머니에 빙의하게 돼서 내가 들어온 건 동화 속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막내딸을 신데렐라로 만들려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원작에서는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나서 계모가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 엔딩을 만들지 말자 해서 굉장히 그 막내딸한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막내딸이랑 자기가 낳은 2딸이랑 해서 잘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소설은 주로 세 딸을 잘 키우는 내용이 주가 돼요. 로맨스 라인보다는 사건, 사고 중심 여자 주인공물을 좋아해서 자꾸 그런 것만 추천해드리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젊은 남자 다니엘 윌포드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인공은 자기는 딸도 셋이고 결혼도 2번이나 했으니까 설마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겠지 하고 근데 내 딸 붙여주기엔 저 남자 나이가 너무 많은데 싶어서 계속 간만 보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그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둘이 이어지게 되는 로맨스물입니다. 남자 주인공보다는 여자 주인공들의 성장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중간에 여자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은 남을 위한 트로피가 아니거든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판타지 중세시대가 배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주인공은 나중에 최초로 자위를 받은 백작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둘째 딸은 성공한 직업 화가가 돼요. 원래 귀족은 일하면 안 되고 여자가 화가라니 말도 안 된다는 시대 배경에서 그 딸을 굉장히 지지하고 두둔해줍니다. 그리고 막내딸 신데렐라라고 생각했던 그 딸은 굉장히 성공한 회사 사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외전에 보면 몇백 년 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몇백 년 뒤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여자도 자위를 받는 게 당연하고 여자가 왕이 있는 게 당연하고 여자가 왕실 의사가 된 여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좀 잘 엮어주는 편이에요. 마지막 소설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2작품은 이미 완결이 난 거고 마지막은 지금 연재 중인 소설인데요.
그 오토메 게임의 배드엔딩이라는 소설입니다. 작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오피리아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애니까 감히 다른 애랑 견주지 말아요 라는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나올 정도고요. 베댓도 다들 보면 이렇게 된 이상 오피리아랑 엮어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주인공 시점으로 감정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천천히 나가는 편이에요. 물론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처음엔 굉장히 오피리아랑 에밀리아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머리채 너 같은 애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욕을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는데 그러다가 점차 친해지게 돼서 둘이 굉장히 친해져요.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 후보들은 원래 오피리아를 짝사랑했던 팬들입니다. 오피리아가 굉장히 작중 설명에 굉장히 예쁘고 물론 성격은 더러워요. 하지만 그 성격이 더러운 건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다는 말로 표현이 될 정도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오피리아는 욕을 합니다. 내 성격이 나쁜 게 왜 무슨 장미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이제 에밀리아가 오피리아가 죽어요. 1화부터 죽습니다.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1화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오피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오피리아네 집을 떠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평민들 사이에 숨어서 2년 동안 살다가 남자 주인공 후보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사교계로 복귀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오피리아랑 에밀리아 사이가 정말 최고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고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131화까지 연재됐습니다. 입문자를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황제공룡 마로니에 농장의 정현 작가님이 이미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여러 개 쓰셨기 때문에 로맨스 판타지가 좋고 여자 주인공이 활기차고 남자 주인공이 약간 허당치는 걸 보고 싶다, 유쾌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황제공룡 마로니에 농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안녕. 안녕.